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왕신연 학예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입니다. 한국의 채색화는 민화, 궁중회화, 불교회화, 감상화 등으로 불려온 작품들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그림들은 삶 속에서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장수와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좋은 기운들을 불러들이고 학문을 숭상하며 명심해야 할 중요 문구나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며 개인과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으로 남길 뿐 아니라 감상화로서 이상적인 산수 풍경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인해 감상화를 제외한 한국의 채색화는 한국 회화사의 중요한 맥을 형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민예품과 장식화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전시는 역설적으로 전통 채색화의 여러 면모 중에서 바로 그 역할에 방점을 두고 기획한 전시입니다. 채색화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21세기 현재 새해 첫날, 아이의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상황을 함께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채색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는 구조물로서 그림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찰나의 역사를 완성시킨 민화와 궁중회화 같은 한국의 채색화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이미지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생애찬미라는 전시 제목은 1926년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인생의 허무함을 담아 불렀던 사회찬미라는 노래의 제목과 반대의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삶을 축복하던 그림의 역할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찬미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던 1926년은 일제의 해수 구제 사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지막 한 마리의 호랑이가 사라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920년대는 일본에 의한 근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미술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총독부 주관에 조선미술 전람회가 시작되고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대적인 예술 개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전시장이라는 삶과 분리된 공간에서 전시를 했던 첫 관전이었습니다. 이때 전통 채색화는 관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림들이 우리의 삶을 위한 역할을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채색화가 접근할 수 없었던 현대미술관의 전시장 안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공간을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느 오래된 멋진 한옥을 방문한다는 상상입니다. 소술대문 앞에서 벽사 이미지들을 만나고 대문을 통과하여 이상적인 정원을 지나고 고래등 같은 오래된 한옥의 서가를 경험하고 집을 나서며 또다시 들어선 정원에서 담 너머 펼쳐진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세를 바라본다는 상상입니다. 전시는 역할별로 벽사, 축원, 교훈,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오방색을 주제로 하는 공간과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시에는 총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8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각 구성에는 19세기부터 20세기의 불화, 민화, 궁중회화 등의 전통 채색화와 함께 현대 작가, 민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재료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가 확장되어 영상, 설치, 공예,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는 승화라는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스톤 감독의 처용을 주제로 하는 영상 승화는 국립무용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라시대 헌강왕 이후 이야기로, 춤으로, 가면으로 전해지는 처용의 설화는 머리에 모란과 복숭아를 얹고 붉은 얼굴로 21세기 현재에 소환되었습니다. 5색깔의 처용은
그의 덕성으로 역심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원죄와 폭력성마저 정화시키고자 하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처용암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 영상은 사면에 사방위를 상징하는 4명의 처용이 등장합니다. 춤이 시작되면 이 공간의 가운데에 있는 관람객은 5번째 처용인 중심을 상징하는 노란색 처용이 되어 벽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벽사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을 입구의 장승부터 시작해서 각종 귀면, 처형의 도상, 붉은 글씨의 부적, 붉은 팥, 용과 호랑이, 개와 닭, 사신도 도깨비 등 21세기의 삶에서도 생소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벽사는 광희의 길상이기도 합니다. 생이천미의 시작도 길상의 첫 역할인 벽사의 의미를 담은 도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에 제작되었던 수기 맹호도를 오칠 작업으로 변형하여 다시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다가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위풍당당한 호랑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의 원한은 일제강점기의 식민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오칠 화면으로 새롭게 제작된 이 작품은 이 시대에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펼쳐지는 공간은 정원에서 십장생과 화조화입니다. 문 앞에 벽사의 이미지를 통과하여 들어선 이상적인 정원이라는 설정으로 이 공간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상향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상서로운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채색화에서는 십장생도, 해악반도도, 묘지언도 등의 그림에서 이상향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길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길상화인 십장생도와 모란도 등 19세기 말 작품부터 길상도상의 의미와 표현의 확장을 모색해온 회화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미상의 십장생도는 도교와 신선사상과 같은 전통 신앙을 바탕으로 불로장생의 기원을 담아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상 장식화입니다. 십장생도는 고려시대부터 이미 새해가 되면 좋은 의미를 담은 그림을 제작하여 선물하고 집안을 장식하는 용도로 제작되었던 세화로서 해, 구름,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영지, 거북, 학, 사슴 등의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새해를 맞아 임금의 화사품으로 받은 십장생도에 대한 기록이 있고 궁중 장식화로도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와 계층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수요의 범위가 궁중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방대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새해 연화장 이미지로 만나볼 수 있었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상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작가의 용오름은 9폭의 사다리꼴 병풍 화면이 문처럼 열리는 설치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왼쪽 화면부터 생애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서양의 옛 그림들을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희와 여와의 창조신화, 단군신화를 시작으로 어린 왕자의 모습과 서당도 도상, 문자도의 충자에서 볼 수 있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물고기의 도상이
회오리처럼 펼쳐지고 마지막으로 평안한 노후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십장생도의 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은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재상이 되어 복록을 누리는 삶에 대한 전통적인 염원을 담고 있는 평생도를 참고하였습니다. 이화자 작가는 한국 채색화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입니다. 초여름은 전통적으로 수묵으로 제작되어 왔던 대나무의 도상을 채색화로 변환시킨 작품입니다.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는 축복의 의미로, 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사대부의 사랑을 받아오며 묵직한 수묵화로 그 존재감을 굳건히 해온 소재입니다. 작가는 대나무 그림을 채색화로 재해석하며 그 기운과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높은 층고의 열린 공간인 중앙홀에 설치된 두 개의 작품은 모두 오방색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오방색은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하는 색으로 황, 청, 백, 적, 흑의 5가지 색의 오방정색과 그 간색인 녹색, 홍색, 벽색, 자색, 유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쟁이의 색동저고리, 골룡포, 함 등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적인 색입니다. 이정교의 사방호는 미술관 앞 정원에 설치된 이우환 작가의 사방에서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4마리 호랑이는 처음 마주할 때는 마치 흰 화선지에 백묘법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을 보는 위치가 바뀌면 뒷면에 도색된 오방색의 픽셀들과 여러 종류의 호랑이 이미지에서 가져온 도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도상들은 동서남북 방방곳곳에서 하나로 모이는 형상의 거대한 4마리 호랑이의 실루엣과 함께 호환우보, 즉 호랑이의 매서운 눈과 느리지만 여유롭게 오래가는 황소의 걸음걸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구의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픽셀 문양 사이의 호랑이 눈은 지난 100여 년간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 서구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대로 지켜온 한국적인 문화, 한류의 정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원을 지나 들어간 어느 서가에서 만난 책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구역입니다. 아이들 방에 많이 걸어두었다고 하는 문자도는 항상 보면서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시대는 효, 제, 충신, 예의, 염치의 8글자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인식되며 문자도로 널리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시대 작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한 단어로 제작한 문자도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민 작가의 날아오르다 라이즈업은 동서양의 모티브를 한 화면에 담은 작품입니다. 작가는 민화의 문자도와 서양의 여러 가지 장식 서체, 유럽 전통 미술 양식의 장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서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작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적이 누런 창호지에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글을 써서 만들듯이 노랑 바탕에 붉은 글씨로 작업한 작품에는 힘든 오늘 하루를 딛고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책거리도의 기원은 예수의 선교사이자 청황실의 화원이었던 낭세령의 다보격경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원근법과 명암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식품이 가득한 청나라의 책장 그림은 18세기 조선의 연행사를 통해 정조에게 전해진 후 19세기와 20세기 초 다양한 책가도와 책거리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온갖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물들과 진귀한 보물들, 학문의 숭상을 상징하는 서적 등 보여주는 방식도 다양한 책거리도는 현대 작가들에게도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매화가 화면을 가로지르는 획기적인 형식의 책거리도입니다. 궁중화원급으로 세련되게 그렸고 너비가 3m에 달하는 궁중회화의 크기이지만 표현 양식은 미나풍입니다. 휘장의 겉면은 남색이고 속면은 황색으로 걷어올렸고 황색의 휘장에는 남색으로 복자를, 적색으로 숫자의 문자를 수놓았습니다. 휘장을 걷어올려 나무 바닥 위에 있는 장대한 서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 책거리 병풍의 묘미는 팔폭에서 시작하여 3폭까지 길게 뻗은 매화나무입니다. 휘장 안에 여러 책과 물건들의 쌓임도 복잡하고 다양하여 구성미가 뛰어난 데다 이들을 가로지르는 매화나무의 형세는 파격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휘장이 실외와 실내를 단절시킨다면 매화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화는 조선의 선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군자의 대표격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격체나 가난한 선비를 상징합니다. 책거리와 매화를 대비시킴으로써 책거리의 길상적 욕망과 매화의 도덕적 가치가 공존하면서 상충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가장 오래된 수단입니다. 채색화의 오랜 역할 중 하나도 기록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19세기 말에 있었던 2개의 사건과 1930년대 우리의 삶을 기록한 작품들 등 우리나라 역사의 겹경기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평생도의 형태로 기록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역사와 삶을 기록으로 남긴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임동식의 자연예술가와 화가 시리즈와 우평남의 자연예술가가 그린 풍경 시리즈는 인생의 사계절을 자연의 사계절에 빗대어 각자의 개인사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화면의 좌측은 우평남의 삶을,
화면의 우측은 임동식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미술대학과 독일 유학을 통해 미술을 전공하고 설치, 퍼포먼스 등 20세기의 전위적인 현대미술을 익혔던 예술가 임동식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우평남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동식의 권유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된 우평남의 2016년 그림은 2005년 제작한 임동식의 그림과 같은 형식, 다른 감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생도라고 하는 18세기 풍속화 양식을 임동식이 해체하며 새롭게 제시하고 우평남이 이를 한 번 더 재해석하며 자신의 감성으로 담아내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서가를 나와 다시 정원에 들어서며 보이는 담 너머 펼쳐진 자연을 그린 산수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수화 분야는 다른 채색화 분야와는 다르게 감상화로 분류되며 중앙 화단에서도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담 너머 저산 산수화에서는 이상범의 1922년 작품부터 2021년 제작된 손동현의 작품까지 100년간에 걸쳐 이어져 온 대형 채색 산수화의 다양한 변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숙자의 백두성산은 성스러운 산으로 백두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원에 형성된 백두산의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뚝 솟은 산의 형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두산 그림은 천지나 장백폭포와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을 뿐 거시적 안목으로 산 전체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숙자는 작가의 시점을 대기권까지 띄워 구름 위로 나란히 떠오른 해와 달을 거느린 민족의 영산으로 백두산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향해 모여드는 듯 또는 천지로부터 퍼져나가는 듯한 산의 계곡들은 천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민족의 정기를 상징합니다. 매우 사실적인 천지의 묘사와 매우 상징적인 산세의 묘사는 지난 100년간 실제 산의 풍경 묘사의 한 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판 위에 안료를 얹어서 구워내는 동류화 기법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총 407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배산임수 명당의 개념을 시각화한 듯한 이 작품은 가운데 90점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방위가 펼쳐지고 산세가 그 위를 달리며 물이 사이를 흐르는 태초의 형세를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통해 수집되어 1989년 작가의 개인전 이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생기찬미 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전시는 디지털 트윈으로도 제작되어 제공될 예정이오니 과천의 미술관까지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